이렇게 야당이 정말 내홍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상식과 합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예. 여전히 윤석열 사당을 자처하고 있는 세력한테 예. 내부적으로 먹혀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할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만약에 배현진 윤리위원장까지 제명을 하고 나면 서울시당 위원장. 네, 서울시당 위원장을 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와서 중도 확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사당이구나라는 걸 대국민 앞에서 인증하는 거죠. 예. 아무리 뭐 그 황하강인가요? 이게 구비가 쳐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 결국에는 끝에 가면 하나가 된다. 다시 만난다. 뭐 이런 뜻인데 아마 합당은 결국은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예. 민주당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민주당의 큰 집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 합당 논의로 최대 피해자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민정환 위원장 맞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 제가 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예. 지방선거를 예. 앞두고 있잖아요. 예. 4개월을 앞두고 예. 있는데 합당 논의가 이미 됐고 그다음에 통합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지층이 이제 하나로 뭉쳐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큰 집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으로 지지가 상당히 많이 어차피 한 식구 될 건데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후보들도 뭐 그렇게 안 하죠. 유권자 왜냐하면 마음이 안 그렇다고요?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어차피 나중에 한 식구 될 건데요, 뭐. 그렇게 안 본다니까. 아 그래요? 제가 잘못. 그래서 큰 집과 작은 집이 예. 뭔가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사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게 잘못되면 무조건 작은 집이 손해보게 되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앞에 계시니까 더군다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과연 치를 수 있겠냐. 그것도 제가 걱정해요. 사실. 전략기획위원장이 앞에 계신데. 아니, 걱정해 아니, 주셔서 감사하죠. 아니 왜냐하면 그 정도로 피해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해악한 정당 아니고요. 네. 이번에 뭐 400억을 빚을 졌니 뭐 이런 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분도 계셨는데 저희들은 무차입 정당을 좀 갖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도요. 400억을 그러니까 빚을 일이 없잖아. 아니 뭐 그런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대선도 안 나왔는데. 이번 과정 속에서 제가 조국혁신당의 소속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당이 체계를 가지고 논의 과정을 질서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인 정당은 단연 조국혁신당입니다. 그건 국민들께서도 평가해 주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단시간에 저희들이 당을 만들었지만 그 체계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의 그늘 아래서 저희들이 따뜻한 양지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모진 풍파 속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12석을 얻은 정당입니다. 그 정도의 저력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 말을 좀 많이 상가합니다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두 분 얘기는요. 뭐 치열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시간이 다 답을 줄 문제예요. 예. 지방선거 결과 나오면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선거를 치르실지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미 이렇게 합당 논의가 제시가 됐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고 나서 이게 지선 전에 합당이 되든 아니든 최소한 조국혁신당의 독자 노선은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는 중론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민주당하고 같은 당이 될지 모르는 정당의 슬로건은 그리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국혁신당에다가 표를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인가? 전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아젠다, 표, 구호가 궁금해지긴 해요. 네. 예.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반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구성하고 내일 완성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위한 기본적인 이 진행은 쭉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어려움은 엄청 있죠. 그러나 제3당이 꼭 해야 될 역할을 등한시하지 않기 위해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어디에 나갑니까? 이제 결론 내리셔야겠네요. 아니 그 얘기를 본인이 뱉은 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당의 그
후보 진영들을 좀 짜지고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선장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얘기한 바 있고요. 그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광역단체장은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뭐 그 상식적인 선에서는 원내로 다시 진입해서 당대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 마무리 마지막 판단은 아직 다 열려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월이고 3월쯤에는 결정해야죠. 너무 늦게 할 수는 없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할 거냐 말 거냐가 또 관심이고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생각하는지 삼자 대결로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늦지 않게 뭐 결정하겠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요즘 또 이 징계로 서로가 또 주류와 비주류가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라고 얘기했던 고성국 씨를 징계하기로 했고 탈당 권유를 했죠. 그랬더니 고성국 씨는 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건 결국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나왔는데 배현진 의원이 오늘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제목으로 뽑힐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이제껏 6개월간 쌓아온 저희의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의 것이고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당 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마 조만간에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출석해서 의견 들으면은 윤리위원회가 바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절차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갔다 와봤습니다. 예, 제명 배현진 의원을 제명까지는 못할 거다. 어제 뭐 윤희석 전 대변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제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예. 내부 정치 투쟁, 권력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정치는 정치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윤리위원회라는 칼을 들고 예. 한쪽은 시당 윤리위원회에서 한쪽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막 그 마주보는 기차처럼 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배현진 위원장마저 징계로 예를 들면 그 탈당 권유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당에서 쫓아내는 이런 모양새를 갖는다면 그건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배현진 위원장한테는 당원권 정지 6개월만 딱 때려도 그러니까 지도부가 얻을 수 있는 그 정치적 이익은 다 얻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당 위원장 당무를 6개월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대행을 하고 그 사람이 또 공천에 그럼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그 대행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배현진 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킬 만큼의 분란으로 갈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게 지금 고성국 씨께 중앙당으로 같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같이 놓고 보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예. 그냥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상황.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하다 보면 그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 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또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대단히 자신들로서는 전략적이고 매일매일 엄밀하게 판단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어떻게 보세요? 뭐가 씌인 것 같은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은 내분이 있다가도 국민의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야당이 정말 내홍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상식과 합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네. 여전히 윤석열 사당을 자처하고 있는 세력한테 예. 내부적으로 먹혀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할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만약에 배현진 윤리위원장까지 제명을 하고 나면 서울시당 위원장. 네, 서울시당 위원장을 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와서 중도 확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사당이구나라는 걸 대국민 앞에서 인증하는 거죠.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유튜브 나가서 윤호개인만으로는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정작 그 시각에 그 즈음에 장동혁 대표는 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저렴 문제 얘기하면 그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다.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예전 입장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 시각에 출연했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겨냥해서 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서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다음 대통령 날이죠. 만나서 예. 단식을 갑자기 중단해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그 모습에 좀 놀랐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이런 것보다도 예.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제가 좀 거리를 둡니다. 예, 이상한 행동이라 하면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도대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같은 사람이죠. 예. 예, 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이상하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은 좀 경계합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엔딩이라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과 본인이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뭐 깊은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럼 네 끝.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상하다 그거는. 예, 이상하다. 이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권 내가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를 찍으려고 할 때 사실은 상당한 또 증거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또 드는데 김수희 평론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국민의힘 네. 내부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뭐 정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이 민주당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강득구 최고위원은 그래도 포스팅을 하고 나서 비싸그를 했어요. 예. 무슨 이유인지는 잘 예. 모르지만 근데 전환기 씨 보세요. 그 윤호개인으로 안 된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선거 전략이라더라. 전환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선거 전략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환기 씨가 대놓고 내가 장동혁 대표 쪽한테 들었는데 선거 예. 전략이래.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많은 갈등 속에서 윤호개인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보다 몇 술은 더 떠가지고 윤호개인 쪽 더 나아가서 윤호개인 쪽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윤호개인의 직계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이제는 이 얘기를 좀 꺼내볼까. 그리고 장 대표가 얘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좀 간을 볼 수 있겠지라고 꺼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일단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진심일까. 선거 전략상 한번 해보는 얘기 아닐까라고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환기 씨가 대놓고 선거 전략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매일 1도씩 이렇게 뭐 중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도를 한번 중도 확장하면은 그 다음에 한 2도, 3도를 더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돌아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뭐 관세 문제,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눈길이 가는 거는 아마 기자들은 장동혁 대표가 물론 오늘 오후에는 저 호남 지역으로 나주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대구 서문시장, 이 대구 서문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곳이죠.
보수 정당의 리더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늘 방문하는 곳이 대구 서문시장이다. 근데 오늘 대구 서문시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차분했다라고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런 모습이던데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뭔가 노리는 게 있는 방문일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이 상황에 보수의 본진이라고 예. 생각하니까 그 보수의 본진에 가서 힘을 좀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 환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민심이 대단히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요?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전화를 피하고 다닌다는 김부겸 전 총리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번에 큰일 한번 냅시다 하고 해서 대구시장으로 좀 나서 달라 이렇게 해서 대구시장을 나오면 김부겸 총리가 나오면 누가 될지 모른다 그거 할 정도로 민심이 좋지가 않다는 그 거예요. 얘기 진짜 하는데 이 대구 경북이 지금처럼 따로따로 광역단체를 예. 뽑으면 대구시장은 어쨌든 말씀하신 거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돼버리면 예. 그거는 사실은 그건 이 어렵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렵죠.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행정통합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광주 전남만 가능성이 있고 광주 전남만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나머지 지역은 지역 민심이 예. 사실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대전 충남은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예. 되는데 대구 경북은 같이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견들이 있던데.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 시범 케이스로 한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구역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 통합도 된다 아니면 지방선거제는 안 된다? 어렵다고 보고요. 대구 경북 통합도 네, 좀 어렵다고 광주 보고 전남만 그럼 이번에 광주 된다? 전남만 좀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지금 오늘까지 법안 심사 소위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 세 개 단체가 다 되지는 않을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답변이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어. 예, 장동윤 대표가 뭐 서문시장 갔다라는 걸 딱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와 극우가 완전히 나눠져서 극우가 지금 큰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결집이 필요할 만큼 지금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표하는 거고 여론조사 최근에 추이를 보시면 국민의힘을 그동안 지지했던 분들의 많은 수가 유보층으로 다 이동을 많이 해서 유보층의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인 건데 그러려면 아까 뭐 전환기 씨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평당원인 전환길이 3일 내에 입장을 밝혀라고 하니까 지도부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런 넌센스를 계속 보여주는 한 돌아선 보수가 돌아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19일 설 연휴가 이번 주 말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보니까 절대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김수인 평론가부터 네. 예. 할 거로 보세요? 안 할 거로 보세요? 안 하지 않을까. 이번처럼 그냥 네. 예. 이미 난 얘기했다. 얘기했다 쪽이고 멸치 육수에서 멸치 건져냈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멸치 육수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했었지만 이걸 이제 계속해서 회피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일단 쫓아냈으니까 나머지끼리 잘 뭉치자 뭐 이런 차원으로 계속해서 좀 견디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장동혁 대표 본인의 생각과 지지자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부분이고 이걸 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현안은 해결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문제를 쳐냈기 때문에 너무 또 그 윤호개인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붙지는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거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침묵하는 그리고 이미 봉합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혜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결국에는 못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행보들을 쭉 보면 어떤 보수를 재건하는 것보다는 자기 리더십을 지키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예.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지선을 못 이겨도 교체가 될 것이고 중도 확장을 해도 교체가 될 것이고 자기 리더십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 한 칼을 뽑아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참는 것도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절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제 좌고우면 하다가 제대로 절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다른 당내 싸움판을 뭘로 벌릴까?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사용 구형이 있는 날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단계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윤리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 사용 구형에 대해서 덮어버렸잖아요.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제 선고가 근데 이젠 제명할 사람도 없고 어떡하냐? 아니, 배현진. 뭐 아까 배현진 또 누구를 또 만들어내서라도 예. 다른 이슈로 인해서 그 내용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될 거를 내지 않고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 또 치졸한 모습을 또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김철근 전 사무총장 짧게. 지금 보수는 영남 보수도 강남 보수도 아니고 신앙 보수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갈 겁니다. 예. 그 전환기 씨가 무슨 건국 뭐 운동한다고 하면서 모금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또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있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